주요 현안 해법의 첫 보고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첫 업무 보고가 산업부 시작인데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산업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경제부처는 경제 리스크 관리,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바로 산업부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무역위원회가 또 확대되고 다음 달에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이 마련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수출 주력 또 주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4대 핵심 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고요. 또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상승 모멘텀 유지, 더 많은 투자를 또 끌어들여야 되고요.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등 에너지 현안에 차질 없는 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오는 20일에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고율의 관세 등이 보호무역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덕근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행정부에 출범되는 핵심 관계자들과의 이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통상 수출 부문의 핵심 요인은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인데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바로 출범이 됩니다. 권한 대응 중심의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가 가동되고 있고 지금 권한 대응이 또 경제 전문가니까요. 예.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대미 아웃리치, 그러니까 미국과 연결되는 이 경로 또 수출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 조선업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이 운영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은 중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할 일은 좀 만무하거든요. 그럼 역시 한국이다. 기술력은 또 세계 최정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산업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방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기업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만나서 조선산업 협력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상하원을 모두 지금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해서 덤핑에 대한 조사 기법도 고도화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이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 규모의 무역 보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든든하게 중소기업이든 중견 대기업이 모두 이제 수출에 좀 주력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350억 달러를 목표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런 유인책, 인센티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이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의 수출을 달성하는 데는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 견인이 상당한 힘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또 수출에 새로운 먹을거리도 좀 창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외 환경이 예측 불가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종목들은 산업들은 더 잘 나가게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7개월 경상수지 연속 흑자인데 이 부분을 좀 계속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가 우리가 6위였는데 올해는 잘하면 이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5위 가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반도체 또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좀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직접 투자 등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들이 또 강구되고 있습니다. AI, 또 로봇, 바이오, 이른바 아로바라는 이야기를 하죠. 로봇, 바이오까지 유망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이게 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1분기 내에 용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를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추진됩니다.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이제는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투자가 되고 또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친환경차, 2차 전지,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 방안이 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지방 투자 보조금, 기회발전 특구 추가 지정이 되고요. 에너지 3법도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건 지금 법도 통과돼야 되는데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또 적극 대응을, 중점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총괄하는 부처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가지 경영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중기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가, 금리 상승, 내수 경기 둔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건비 등 추가 고정 비용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제 경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관련된 이 돈의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이런 부분들이 원료를 들여오고 또 중간재를 또 수출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인데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3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3종 세트 지원이 강화되고요.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환율도 최대 1조 5천억 원 정책 자금이 지원되고 무역보험, 보증가입비도 지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회복인데 모태 펀드 출자 사업에 1조 원, 신규 벤처 펀드에 1조 9천억 원이 이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사실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이 내수가 문제입니다. 이 소비가 살아나지를 않아서 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들도 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수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합니다. 동행 축제를 통해서 상반기에 2회 또 하반기에 2회 연간 총 4회가 개최되고요. 또 설 명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5%를 특별 할인 환급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달에 또 설 명절이 있죠.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소비도 진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에 6곳, 입점 기업은 1,800개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도입이 돼서 폐업에서부터 재창업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재창업 쪽으로 빨리 연결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소상공인 택배비 이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약 68만 명에게 최대 각각 30만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보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 채무 부담이랄지 금융 비용을 좀 경감시켜주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담겼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채무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 민생 회복에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목표가 바로 시장의 안정, 또 민생의 회복, 또 금융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경영애로 금융회사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상당히 또 힘이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 개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부실 시에는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정리 제도를 좀 더
이제 선진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안정을 좀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예금자부터 보호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아실 텐데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보호되는 것이. 근데 이제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물론 뭐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 그럴 우려에 대해서 대비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 안정 최우선을 위해서 가계부채가 이제 안정화 됩니다. 2021년부터 쭉 이제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부 부채보다도 이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성 또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데,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법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걸 통해서 극히 부담스럽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제 상반기에는 마련하겠다. 지난해 조금 아찔했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금융으로 247조 5억 원 정도를 확대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37조 2조 원을 비롯해서 미래 유망 산업, 또 기존 산업에 대한 사업 재편, 또 유니콘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면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또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에서 이런 5대 중점 분야에 총 136조 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20조 원이 더 늘어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생 회복을 금융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이제 서민금융 상품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상품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낼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돈이 마르게 되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서민금융의 역대 최대 11조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생이 조금씩 회복되는데 상당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요. 연체가 우려되는 이제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폐업자들은 대출금 저금리 장기 분할 이제 폐업까지 했는데 이것을 갚아 나갈 길이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금리가 돼 있던 이 대출금을 좀 대환 대출 저금리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한도가 확대됩니다. 햇살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출 한도가 좀 더 상향되게 되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 또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돼서 금융 비용의 부담을 좀 경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법 사금융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데 불법 사금융의 피해까지 보면 정말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이 대응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정위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도급 이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힘쓰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청 또 하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4대 핵심 과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중기 소상공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혁신 경제 촉진을 하는데, 소비자 권익 촉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점도 핵심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또 부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안정하기 위해서 지급 보정 예외 사례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원 위메프 부도 사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 상당히 또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20일 이내 대금 정산을 하고 판매 대금도
50% 이상 별도 관리한다. 소진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가맹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서 정보 공개서도 공식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쇼 그리고 높은 이 배달앱 수수료인데 이 부분도 좀 손을 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고 소비에도 좀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배달앱과 모바일 상품권의 분쟁도 상생 방안을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에 특혜를 요구한다든지 또 자사우대 이런 불공정 관행은 감시하고 시정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가 바로 노쇼입니다. 예약, 테이블, 주문기기 등 식당 테크 관련한 이번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노쇼 관련된 부분은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원으로 예약을 해놓고 안 오면 큰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해서 또 해결을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기로 했고요. 온라인 광고 대행의 불법 행위 이 부분도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의식주 분야의 담합 또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 말 그대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을 공정위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집중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에 방점을 찍고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